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다누리 청소년 자치기구 위원 송하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 무술감독이신 오세영 감독님을 인터뷰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다누리 휴먼북 라이브러리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무술감독하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현재 무술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술감독은 일반 영화 감독과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계기로 무술감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에 제가 이제 처음 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무술감독과 연출감독의 차이는 연출감독님은 영화나 그 드라마의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그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분이시라면 무술감독은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액션 부분 혹은 뭐 스턴트 부분 혹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할하고 혹은 액션을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무술감독이 되는 방법과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술 감독이 되려면 일단 다양한 무술적 경험도 있어야 하고 무술에 대한 조예도 좀 깊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수련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술 감독이 되려면은 영화에 대한 이해,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 캐릭터에 대한 이해, 편집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무술 감독으로 되는 자질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자체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스턴트 팀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스턴트 배우와 일반 배우의 다른 점과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님도 배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배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면 배우라기보다는 정식 배우는 아니죠. 근데 특별한 프로그램에서의 출연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왜 경찰청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범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반 배우랑 스턴트 배우의 차이, 저희 식구들도 보면 진짜로 액션 배우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전극 드라마나 영화의 배우로 가는 길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션 배우가 되고 싶은 희망은 갖고 있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그러다 보니까 배우의 뒷모습을 이제 우리가 대역으로 연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도 다들 배우로서의 꿈은 다 갖고 있고 저희도 이런 친구들이 너무 아까워서 액션 영화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술감독 출신들이 연출 감독이 돼서 여러 작품을 찍기는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애프터가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저희는 소속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를 케어해 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수명들이 길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잘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무술 감독을 하신 영화나 드라마는 어떠한 작품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참여하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최근에는 인도 작품들을 좀 많이 했고요. 작년 한 2년 동안 인도 작품 한 3작품? 4작품 정도 했는데 이제 한국에 계신 관객분들은 인도 영화를 보시기 좀 어렵죠. 주로 뭐 아마존 같은 데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이 한국에는 아직 잘 없는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는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국 거 최근작은 지금 우리 학교는 공조? 택시 운전사? 최근작은 아니죠. 최근에는 한국 거 별로 한 게 없어서 저희 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작들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은 보통 분들은 아마 막 큰 작품들을 많이 했으니까 큰 작품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제가 20대 현역 때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비디오 영화라고 하는데 효자 달봉이라는 영화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 나왔던 아이들 영화인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고 한다면 사실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은 현장에서의 지원이 훌륭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죠. 액션을 찍는데. 근데 과거 그런 아이들을 위한 비디오 영화들은 예산이 너무 박해요. 개런티도 거의 잘 안 나오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숙박도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나 개런티를 보고 하는 작품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장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프로들의 세계는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냉정하다고. 정말 블록버스터 것들은 다 냉정해요. 정말 냉정해요. 조금만 못하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옛날 작품들이 훨씬 그런 이해타산이 얽혀있지 않는 작품들이 훨씬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기억에 남는 거다라고 하면 물론 큰 작품들도 많이 있죠. 어벤져스 2 같은 경우 한국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 담당하는 액션 파트의 코디네이터도 제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천억짜리 영화잖아요. 그런 영화의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 스태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배우고, 인도에 가서도 큰 작품을 하면 스태프들이 500명 이상이 움직여요. 큰 작품들을 하면 그 큰 작품들의 어떤 스케일로만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작품을 가지고 한국이 아니고 더 큰 나라, 더 뭐 넓은 나라 가서 찍으면 그런 거에서도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인도 영화제에서 베스트 액션상을 수상하셨고 인도에서도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이며 인도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인도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일단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도에서 한국의 무술 감독을 쓰고 싶어서,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인도 영화의 액션을 리얼한 액션을 찍어보자가 이제 그쪽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년 전쯤에 그 한국의 무술 감독을 몇 명을 선정을 해서 연락을 했었어요. 제가 운이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되게 의아해했는데 인도 영화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장난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분이 나한테 농담을 하시나? 이랬는데 나중에 인도 쪽 프로듀서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도 쪽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저 인도 상 3개 중에 왼쪽이 청룡영화제에서 받은 기술상이고요. 오른쪽에 2개가 인도에서 받은 그 베스트 액션상인데요. 전쟁, 워라는 영화로 각종 영화제를 휩쓸었어요. 그 해에 그 작품이, 워라는 작품이. 근데 거기에 무술 감독이 총 3명 있었거든요.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술 감독, 하나가 저, 그리고 하나가 이제 로컬 무술 감독님, 그 3분이 계속 이제 저걸 다 받았죠. 영화 너무 잘 됐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천만 영화? 물론 인도에서는 천만 분이 영화를 보면은 안 되겠죠. 억대의 관객들이 들어야 영화가 수익이 날 테니까 아마 굉장히 잘 됐던 영화로 알고 있고요. 저는 저거 받았을 때 되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액션 배우나 액션 감독의 전망은 없다 할까요? 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13살, 14살 때 송룡이라는 배우 때문에 역까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아있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액션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또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송룡을 추앙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전 세계 영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영화를 볼 때 액션이 안 나오는 게 없죠. 무조건 액션이 나와요. 그래야 블록버스터급이라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전망이 있을 거고, 한국도 세계적으로 영화 시장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면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한국 영화에도 액션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액션 영화와 액션 배우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무술 감독 혹은 뭐 스턴트 팀으로서의 비전은, 많은 팀에서 액션 영화들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몇몇 프로젝트가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그 친구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만약에 그런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면 최대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액션 영화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 액션이 더 우선이 되는, 연기보다는 액션을 더 잘하는 이런 배우들이 있어서 본인이 부족한 연기를 액션으로 커버하고 액션이 더 돋보이게 하는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영화인이 될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적으로 뭔가 움직인 게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여서 이런 직업을 갖게 됐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뭐 사건 사고가 많고 뭐 부상도 입어서 쉰 적도 있었지만 계속 제 가슴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영화는 굉장히 매력 있고 임팩트가 강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화인이 되겠다면 그 어느 나라의 어린아이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한 작품들이 그분들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모든 직업이 예를 들어서 교사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하게 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여한 작품은 보는 관객의 가슴을 흔들어 놓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화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도 누군가는 되게 계산적이고 배려심 없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누군가는 짧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의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뇌리에 많이 남는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앞으로 하게 되면 나는 전 세계의 문화적 임팩트를 가슴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영화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내어주시고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신 오세영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